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농어민 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민 수당을 20만 원 인상해 총 80만 원으로 상향 결정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농격차와 고령화 등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내린 결정인데요. 특히 농어촌 수당 80만 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농어민 수당은 기존 60만 원에서 80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도는 지난달 29일 15개 시군과 영상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집행잔액 270억 원을 농어민에게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내 전체 농가의 64.1%가 소규모 농가인데다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격차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환경이 열악해져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판매와 소비 감소가 발생하는 등 농어촌과 농어민의 피해가 큰 만큼 연간 990억 원이 투입된 농어민 수당이 20만 원 인상됨에 따라 추가 필요 재원은 1,320억 원으로 33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는 늘어난 330억 원을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집행잔액 270억 원과 향후 진행될 추경을 통해 나머지 6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와 임가 5천 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 5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도내 농가의 경우 도에서 보태는 농어민 수당 80만 원과 함께 올해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정부에서 120만 원을 받아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얻게 됩니다. 향후 도는 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응 TF팀을 꾸려 농어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업 분야 방역 대책, 농업 분야 피해 극복 지원, 수출 및 융자 지원 등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삼고 농업 분야의 피해를 취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 앞장서 추진할 것을. 아울러 도민에게는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과 착한 소비 활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기존 60만 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 원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충남도와 함께 올해 처음 농어민 수당을 도입한 전남과 전북은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도가 마스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하루 300만 장 규모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을 유치해 도내 자체 비축 물량 200만 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4일 도청에서 윤찬수 아산부시장, 방인복 톱텍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진 않지만 톱텍에서 본격적으로 마스크 생산이 시작되면 공적 마스크 외에 충남도 자체 마스크 200만 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톱텍은 아산 테크노밸리 산단 13,530제곱미터 부지에 150억 원을 투입해 자체 제작한 48대의 마스크 설비를 갖췄습니다. 이 공장에는 900여 명의 직원이 하루 300만 장, 월 1억 장의 마스크를 생산합니다. 다만 현재는 마스크 필터 부족으로 이를 73만 장을 생산 중입니다. 방인복 사장은 현재 나노필터에 대한 식약처의 유해성 검증이 진행 중이고 멜트 브라운 필터 공급이 원활해지면 월 1억 장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투자 협약에서는 마스크 15만 장을 기증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충남도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민 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도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확보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도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414개소, 유치원 125개소, 어린이집 148개소, 특수학교 9개소, 학원 2개소 등 총 698개소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로 한산 모시문화재가 취소됨에 따라 타격을 입은 모시 농가를 돕기 위해 6월 한 달간 한산 모시 옷 입기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시 제품 30% 할인 행사, 연예인 협찬 등을 통해 한산 모시를 홍보하고 농가를 돕는다는 생각인데요. 다만 할인을 해도 여전히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이용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군이 코로나19로 한산 모시 문화재가 취소됨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입은 관내 모시 농가를 돕기 위해 6월 한 달간 한산 모시 옷 입기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먼저 한산 모시 옷을 입고 SNS로 인증 시 서천사랑 상품권 3,000원권을 증정합니다. 또 유명 연예인 협찬과 광고를 통해 미디어 노출을 높일 계획입니다. 저도 한산 모시 옷을 입어봤는데요. 젊은 층들을 위해 개량된 한복이라 평상시에 입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잠시 중단됐던 SNS 서포터즈도 이번 달부터 활동을 재개해 한산 모시를 대중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특히 서천군은 관내 205개 모시 농가의 매출과 직접 연관된 한산 모시 옷, 수의 필모시 제품의 30% 할인 행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산 모시라의 캠페인을 알리기 위한 사업 중 가장 집중하고 있는 행사는 아까 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시 농가의 매출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한산 모시 제품 30% 할인 행사입니다. 다만 할인이 적용돼도 다소 비싼 가격이 소비자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한산 모시 상하이 가격은 최소 56만 원부터 시작해 70만 원까지 오릅니다. 한복은 84만 원부터 시작하고 수의는 315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수요일마다 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시옷을 착용하도록 독려하는 모시옷 입는 날 캠페인은 가격 때문인지 실제로 입는 직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산 모시옷 챌린지를 통해 과연 얼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N 뉴스 이용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올해 국내 첫 번째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일 충남 서천 서해안 갯벌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감염되면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 높은 기온으로 환자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보도에 김서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74세 여성 A씨가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평소 부정맥 등 기저질환을 앓아온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현됐으며 응급실에 내원한 5일 뒤 사망했습니다. 서천군도 비브리오균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장항읍 창선리 갯벌에서 올해 충남도 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아직까지 서천관 내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균이 검출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천군 보건소에 따르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 3곳에서 해수와 갯벌 시료를 채취해 비브리오균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도 주 1회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인 다사리, 비인 선돌이, 서면 월화성에 대해서 해수 및 갯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하는데요. 이제 해수하고 갯벌하고 이제 폐류 관련해서는 월 1회에서 검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 감염에 의한 급성 폐혈증을 의미합니다.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매년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가는 5, 6월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특히 8,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작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올해는 첫 환자가 1월에 신고됐고 5월에도 3명의 환자가 추가로 신고되는 등 전체 환자 발생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좀 증가할 것 같다고 예상하는 이유가 1월에 좀 환자가 좀 빨리 발생을 했던 점이랑 5월에도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3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해수 감시 사업에서도 비브리오균이 예년보다 좀 빨리 검출이 된 부분이에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도 5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익혀 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을 시 바닷물 접촉하지 않기, 5도 이하 저온 보관 및 85도 이상 가열 처리, 조리 시 해수가 아닌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어패류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한편 충남에서는 2016년 감염 2명에 사망 1명, 2017년 감염 3명에 사망 2명, 2018년 감염 6명에 사망 2명, 지난해인 2019년에는 1명이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감염된 바 있습니다. SBN 뉴스 김서희입니다. 충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벼 드문모 심기 재배법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시연회는 25명의 농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벼 재배 노동력과 생산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드문모 심기 재배법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서천 농업이 앞서가고 생력, 인건비도 줄이는 알찬 농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문모 심기 재배법은 한 모판에 많은 벽실을 넣고 넓게 뿌리는 기법으로 사용되는 모판 수가 기존 방식보다 50에서 70%가량 적어 노동력 27%, 생산비 42% 이상이 절약됩니다. 또 작물 사이거리가 멀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도 많이 받아 병해충, 벼 쓰러짐 현상을 막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날 농기센터는 드문모 전용 이항기, 제초보트 사용 모습을 선보이며 농민들이 드문모 심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법도 설명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옛 장안 공공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서천이 지난 3일 개관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노박래 서천군수, 지역예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장소가 더 정말 가볍게 쓰여지고 그리고 지역의 예술문화를 장달하는 데 높이는 데 큰 기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안전 문제라든지 또 불편한 문제들을 상의해서 이렇게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기쁩니다.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는 충남 최초의 공공공연연습센터로 지역의 예술가와 단체가 안정적으로 연습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시설입니다. 약 15억 원이 투입된 연습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총 1,084제곱미터 규모로 중소연습실, 리딩룸, 세미나실 등 시설과 방음 설비, 음향, 조명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는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사용시간과 대여룸에 따라 5,000원에서 2만 원 상당의 대관료가 발생됩니다. 세미나실과 동아리실, 리딩룸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르코 공연연습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충남 서천 관내에 등록된 337개소 경로당 운영을 5일부터 재개했습니다. 서천군은 5일 기준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고 어르신들의 심리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경로당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시설은 이용하되 점심 식사 나눔과 프로그램 운영은 금지됩니다. 앞서 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로당 재개에 앞서 군은 지난 5월부터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특별방역과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자율방재단은 지난 5일 서천 특화시장 일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서천군 자율방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 캠페인은 단장을 비롯한 단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고 행동 요령 등을 홍보했습니다. 또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한 자율방재단 임무교육도 병행했습니다. 한편 서천군 자율방재단이란 지역의 재난 예방, 복구를 위한 민간 자율 조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김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소방서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가를 찾는 피서객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영상을 제작 배포합니다. 안전수칙 영상은 서천의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인 춘장대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촬영됐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물놀이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서천소방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지역 전광판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립생태원이 청렴의식 고취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0 청렴표어 공모전과 청렴표어 우수작 시상식을 지난 2일 개최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선정된 청렴표어를 내부 게시판 공유, 현수막 배너 제작 및 설치, 청렴 문자 활용 등을 통해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전 직원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서천군 비인면 남녀의용소방대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포리 해안 인근과 개학을 앞둔 비인중학교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비인면 남녀의용소방대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매주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정하고 관공서, 버스 승강장 등 다중 집합 장소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SBN 뉴스 김서희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